이 구역 주식 고수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오직 한 명만이 왕좌에 오를 수 있는 수익 배틀 쌈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이현재입니다. 제가 장 시작하기 전에 디커플링 하면서 마법의 주문을 외웠거든요. 근데 첫머리에는 좀 소용없던 것 같더니 장 시작 좀 오후로 갈수록 힘을 계속 좀 내주는 시장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어제 발표된 CPI 소식을 미국 시장이 하락으로 받아내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 마음 철렁하는 소리가 좀 계속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시장도 이렇게 내려왔는 거 아니야? 하면서 고민 좀 많이 우려감 가득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장 흐름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시죠. 코스피는 이렇게 파란불로 마감이 됐지만 양시장 모두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시 구간부터 힘을 내줬습니다. 일단 외국인의 수급도 회복이 된 모습 체크를 해드리고요. 저점 부근에서 하락폭 줄이면서 2620선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또 코스닥은 830선에서 문을 열었는데 이렇게 또 빨간불로 또 상승폭 상승 전환을 하면서 853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상승 전환한 데 반도체가 또 가장 먼저 그 빠른 시세를 보여줬는데요. 오늘장 급등주로 또 상승률 기준으로 한 번 더 세밀하게 확인을 해보시죠. 코스피와 코스닥 급등주에서 모두 다 반도체의 위력이 또 확인이 됩니다. 일단 참 엔지니어링 이렇게 또 장중에 상한가로 쭉 밀어 올린 모습도 확인이 되고요. 애플의 폴더블 폰 개발 소식이 호재로 작용한 걸로 확인이 됩니다. 일단 같은 반도체주로 코스닥에서는 PCB 관련주죠. 한국컴퓨터도 상한가로 마무리된 걸로 보이는데 사실 별다른 공시는 없었는데요. 같은 애플 하면은 또 LG죠. 근데 폴더블 폰이라고 하면 LG보다는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좀 수의 기대감을 가져가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 삼성 디스플레이를 고객사로 둔 한국컴퓨터에서 움직임이 나오는 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CXL 대표라고 볼 수 있는 네오셈에서도 상한가 포착이 되고 있고요. 비철금속 서원 그리고 오늘도 정말 뜨겁게 움직였던 초전도체, 덕성과 서남 그리고 모비스까지 탄력이 확인됐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리아 FT 이 부분도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실적 1등 공신이라고 볼 수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 속의 핵심 부품이죠. 카본 캐니스터를 생산하는 업체 코리아 FT인데요. 시장 등락이 정말 엎치락 뒤치락 하는 와중에서도 믿을 구석은 자동차주다 이렇게 평가받는 요즘 시장인데 이 부분에서 저희가 투자 아이디어 삼고 또 전략 세워드릴 거거든요. 저희 생방송 중에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가격 전략 상세하게 세워드리면서 종목 전략 세워드릴 거니까 지금부터 계속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장중에 투자 판단 도움 받으실 수 있도록 노란톡방 문도 활짝 열어뒀습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이 되고요. 들어오셔서 영어로 된 링크 통해 계속해서 소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채널 팍스탁에서는 저희 방송 언제든지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지금 바로 해두시고 주식 고수들의 비법도 하나도 놓치지 말고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는 수익 배틀 3장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될 텐데요. 상황실 연결해서 이 시장 간파할 수 있는 강펀치 키워드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장은혜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어떤 시장에서든 이길 수 있는 강한 펀치, 강펀치 키워드 두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도록 할까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개인의 국내 증시 이탈입니다. 이달 들어서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무려 유가증권 시장에서만 6조 7천억 원을 순매도했다라고 합니다. 정말 큰 금액이죠. 왜 이렇게 일이 발생했을까라고 살펴봤더니 다른 타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국내 증시 수익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으로 그 자금들이 몰려갔다라는 것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남아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역시도 인버스 ETF나 해외 주식 ETF로 쏠리고 있는 것이 바로 현 시점입니다. 반면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날아가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은 바로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종목은 1등 테슬라
테슬라였고요. 그리고 2등은 원래 애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3년 5개월 만에 앞서 말씀해드렸던 엔비디아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가 흐름도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이번 달,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한번 체크를 해봤더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35%나 급락을 했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46%나 급등을 하는 이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총이 굉장히 무거운 종목들이 30%대 혹은 40%대 움직이는 것이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종목별로 희비가 엇갈리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수급 이탈이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멘토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잠시 후에 여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 열어볼 차례가 됐죠. 이 두 번째 키워드는 실적 따라 주가 날개, 믿을 것은 실적뿐인가? 입니다. 실적 시즌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삼성전자, 그리고 자동차 대표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때 8만 전자 가는 거 아니야 했던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닝 쇼크를 내놓은 이후 특히 2월 들어서 주가가 계속해서 박스권을 면치 못하는 상황, 지지부진한 상황 속에 있는 반면에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창사 이래 최고의 실적을 내놓았죠. 그러면서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면서 여기에 더해서 또 저 PBR 대표주랑도 엮이고요. 주주 환원 정책과도 함께 엮이게 되면서 이렇게 무거운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달 들어서 현대차는 26%나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기아 역시도 14%대 급등세를 보여준 바가 있었습니다. 이 기세 그대로 이어갈까 싶은데요. 일단 전망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이슈가 나왔었죠. 현대차가 오늘 미국 전기차 공장 가동에 대해서 무려 3개월이나 앞당긴다라는 자신감을 내비쳤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요즘 전기차 시장 캐즘이다라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에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이브리드인데요. 현대차, 기아가 또 발빠르게 대응을 했더라고요. 모든 모델에 대해서 다 하이브리드 차량 내놓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조금 더 특징적인 것은 프리미엄 모델인 제네시스 아시죠? 이 제네시스 전기종에 대해서 모두 다 하이브리드 차량이 또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더 오를 것 같긴 한데 이미 너무 많이 오른 건가? 라는 의문점이 생기는 시점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멘토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오늘 두 가지 키워드 만나봤고요. 멘토님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역 주식 고수들의 치열한 배틀, 수익 배틀 쌈장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팍스탁의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설 연휴 잘 보내셨어요? 네, 설 연휴 잘 보내면서 네. 또 우리 증시에 봄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오. 예, 오늘 뭐 장은 좀 조정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 시장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외국인도 다시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 드리면서요. 저희 노란톡방에서도 제가 좀 조언을 드렸던 이 시간대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이 오늘 또 급등이 나오면서 뭐 시장의 봄을 알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주도주를 좀 필요하시고 시장에 대한 흐름을 좀 예측할 수 있는 말씀을 오늘 중요한 얘기들을 드릴 테니까요. 좀 끝까지 참고하셔서 올해 큰 수익을 맛보시는 한 해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오늘 또 연휴 이후에 오랜만에 찾아주셨는데
봄이 왔다는 따뜻한 인사 한 말씀과 함께 또 나눠주셨습니다. 그러면 강펀치 키워드로 시장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볼게요. 개인은 어디로? 또 K 증시를 떠나는 개인 투자자라고 먼저 잡아주셨는데 제가 또 세부 내용을 살펴보니까 개인이 또 이렇게 많이 떠나서 사들인 게 테슬라라고 네. 잡아주셨더라고요. 근데 또 연말 연초에 또 보면은 사실상 2차 전지나 전기차 관련해서는 좀 부정적인 전망이었던 게 또 사실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테슬라를 많이 샀어요. 네, 일단 요 키워드를 통해서 제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개인들이 이제 못 참고 떠나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이게 대중 이제 우리 주식시장에서 성공했던 위인들을 살펴보면은요. 역발상의 투자자 존 템플턴 경이 있습니다. 그분이 했던 방법이 이제 시장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식을 사서 시장이 환호할 때 주식을 파는 거였는데요. 항상 이 대중은 시장과 반대로 행한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본다면요. 오히려 개인들이 떠났다라는 것은 오히려 저는 반대로 지금이 주식을 사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그런 역발상의 투자에 대한 생각을 좀 가지고 싶습니다. 개인들이 떠났을 때? 예. 개인들이 좀 많이 좀 주식시장에서 떠나고 힘들어해서 외국으로 가고 있는데요. 네. 자, 그들이 근데 중요한 거는 외국으로 가서 수익을 많이 내었느냐라고 본다면은 제일 많이 산 게 테슬라를 많이 샀어요. 테슬라를 많이 샀고. 네. 그리고 그 다음이 두 번째 다행히도 엔비디아를 많이 샀는데 테슬라를 사신 분들은 올해 한 30 몇 프로 이상 손실이실 것이고 엔비디아를 사신 분은 뭐 오늘 30에서 40% 수익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두 종목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뭐 저는 엔비디아 쪽을 계속적으로 뭐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뭐 점점 조금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테슬라에는 왜 매수세가 몰렸다고 생각을 하세요? 뭐 가격적인 메리트일까요? 좀 많이 떨어져 예전에 있었던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예전에 테슬라가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제 기억 속에 저 주식이 많이 올랐으니까 예전에 많이 올랐으니까 이번에도 또 많이 오를 거야.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와는 좀 시장 흐름이 다릅니다. 그때는 이제 성장성을 바탕으로 유동성 장세, 돈이 엄청나게 몰리면서 증시가 부양되면서 테슬라라는 버블을 만들어냈던 것이고요. 좀 아쉬운 얘기지만 저는 테슬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적으로 피했고 엔비디아를 추종했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뭐 보니까 최근 뉴스에 실적 최악이다. 단물 다 빠진 테슬라 지난달 고작 우리나라에서 한 대 팔렸다. 아이고. 한 대 이거 실화입니까? 진짜예요? 이 뉴스가 났는데 네. 한 대 팔렸대요 테슬라가. 이거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정말 한 대 팔렸군요. 그렇게 뉴스가 나왔으니까 뭐 뉴스를 믿어야겠죠.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지난달 한 대 팔렸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다음 장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의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가 이달 들어 최악의 실적을 냈는데요. 최근 들어 이제 전기차 시장이 둔화되고 있다. 겨울에는 사실은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 특히 테슬라의 경우 중국산 LFP 배터리를 많이 써요. 저는 이거 되게 잘못됐다라고 보는데 그러면서 가격을 인하해 주는 게 우리 이제 이 소비자들이 한마디로 나인이 아니잖아요. 호나인, 호구. 자,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한데 이 LFP 배터리 싼 중국산 배터리를 써서 단가를 낮추고 나서 주행거리 짧게 해서 가격 낮춰준다고 그거에 당할 사람들이 뭐 많을까요? 그래서 주변에 타신 분들도 알겠지만 겨울철에 연비도 테슬라 같은 경우 또 한국에서도 이제 LFP 배터리를 쓰는 차의 경우 연비 하락이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반사이익으로 어쨌건 전기차 업체기는 한데 한국의 현대차, 기아차, 특히 미국의 도요타 등이 하이브리드를 앞세워서 이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잠깐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어떤 전략을 세워가면 좋을지까지도 힌트를 좀 주시는 것 같은데 지금 K 증시를 떠나는 개인 투자자라는 키워드를 두고서 테슬라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떠났는데 테슬라를 사들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짚어주고 계신 건데요. 이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멘토님. 그렇죠. 저는 이제 테슬라를 하락한다라고 계속 주장했던 사람인데 네. 아니 떠났으면 좀 잘 살지. 저는 테슬라를 하락한다라고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전에 제가 150불까지 숏 배팅을 했던 경험이 있고요. 그러니까요. 최근에 미국에 투자했던 것들 또 조언을 드렸던 이 방송에서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조언을 드렸던 실계좌입니다. 엔비디아가 38%, 이번 달 오른 게 40%인데 한 달 만에 38% 수익이 났고요. 마이크로소프트 8%, 이미노반트 6%, 알파벳 뭐 3% 정도인데 엔비디아가 가장 마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년 만에 이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아마존을 능가해서 아마존을 오늘 앞질렀어요. 이 조만간 마이크로소프트마저도 앞지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월가에서는 좀 말을 하고 있고요. 저는 아직도 엔비디아 800달러까지 상승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 좋습니다. 예. 이렇게 또 계속해서 엔비디아는 강조해 주셨던 부분 정말 또 멘토님과 함께 하시면 어떻게 전략을 세워가야 될지도 넓게 가져가실 수 있다는 점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고요. 네. 개인은 떠났지만 또 우리 예. 시장에 외국인 투자자는 들어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실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긍정적인 신호로 보실까요? 그렇죠. 이 희한하게 개인들이 많이 떠나면은 꼭 외국인이 들어와요. 긍정적이다. 근데 아까 또 말씀해 주셨던 대로 개인이 떠나니까 우리 요거 좀 긍정적으로 보고 들어가야 된다 말씀해 긍정적이에요. 네. 제가 한 가지 솔직히 말해서 네. 한국의 증시가 너무 처져 있었어요. 저도 지쳤고 한국 증시에 대해서 답답한 부분이 많았는데 이제 마지막까지 버틴 자들이 승리할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나. 진짜 봄이 오는군요. 버틴 자들이 결국 승리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요. 2014년도에 우리 뉴스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2014년도에 어떤 뉴스가 있었냐. 네. 과거 2006년도에 이 아파트 열풍이 불었어요. 부동산 열풍이 불어서 2014년도에 사람들이 질려서 아파트 가격이 오를 기미가 없자 부동산을 팔고 전세로 갔다라는 뉴스가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2014년이 아파트를 사기에 가장 좋았던 해였고요. 저는 그 당시 대중과 반대로 해야 된다. 오히려 아파트 사야 된다라고 좀 강조를 드렸던 것이 저희 카페에서도 기록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럼 그때 아파트 사셨어요? 예. 저도 그때 15년도에 그래서 와. 밀가구 한때는 2주택이었는데 하나는 좀 처분을 했던 경우가 있고요. 최근에 역시 작년에 열풍 불었을 때 좀 처분을 했습니다. 네. 개인적인 걸 물어보고 네.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자랑 같잖아요. 이만큼 더 투자에 일가견이 있으시다는 부분 좀 더 저도 자랑하고 싶어서 예. 말씀을 드렸고, 자, 긍정적인 신호 좀 더 풀어주시죠. 그래서 저는 이건 중국 따라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이제 중국과는 차별화되게 한국은 이제 일본과 미국을 따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 강남 아파트가 올랐잖아요. 미국이 강남이라면은 한국은 좀 뒤늦게 오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탈중국, 중국에서 이 자본들이 뭔가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유출된 이머징 자금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공교롭게 개인 투자자들마저 지쳐서 떠나고 있다. 뭔가 삼박자가 맞는 의미 있는 신호라고 보고요. 중국과 차별화되고 있는 뭔가 그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국 증시에 대해서 좀 더 저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한번 지난주부터 좀 더 심어 볼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려 보도록 하고요. 또한 이제 일본 증시가 올랐던 한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이게 밸류업 프로그램이거든요. 특히 이제 일본은 잃어버린 30년 동안 주식이 안 올랐는데 일본에서 기업들의 밸류업 정책을 실현하고 나서 증시가 많이 올라갔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정책을 지지난주부터 핀다라고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기업 재고와 밸류에이션
증대 증시 부양을 노력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이제 봄이 올 것을 좀 기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얘기를 드려보고 싶네요. 네, 봄 같은 코멘트 계속 주셨습니다. 일단 중국으로 유입됐던 이머징 자금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 포착됐다는 부분 첫 번째로 코멘트 주셨고, 두 번째로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일본을 벤치마킹한 이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에도 계속 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 또 모멘텀으로 삼아서 같이 전략적인 부분 가져갈 필요 있다라는 코멘트까지 이렇게 두 가지 또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전략 가져가면 될까? 또 흐름에 따른 전략은 노란톡방 안에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남다른 수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흐름을 챙겨보면서 시세를 가져가셔야 된다는 점 계속 강조를 해주고 계신데, 지금 자리가 이 대시세의 자리일지 아니면 저점에서 더 떨어질지의 자리일지는 계속해서 흐름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점, 또 계속 매 방송마다 큰 흐름을 보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부분들은 노란톡방 안에서 계속해서 시장의 흐름에 맞는 전략 챙겨주고 계시니까요. 주도주 감별사시죠. 그만큼 그 시장에 맞는 흐름 챙겨주시고 종목도 또 그 시장에 맞는 종목도 챙겨주시니까 저희 양진혁 멘토님과 함께 이 시장에서 어떤 종목 챙겨야 될까 톡톡히 노란톡방 안에서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가져다 대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되고요.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고 소통도 계속해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챙겨보도록 하죠. 두 번째 키워드도 어떻게 보면 이 테슬라 이야기와 좀 더 연동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실적 따라 주가 날개 믿을 건 실적뿐인가? 이런 이야기인데 자동차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또 저PBR 관련해서 좀 더 주목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실적이에요. 실적이 워낙 좋으니까 계속해서 좋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 기아에 관한 이야기인데 근데 또 피크아웃 우려가 있어요. 워낙 올라서. 그런데도 아직 매수 관점 유효하다고 보시는 걸까요? 네, 이 3주 전인가 2주 전에 제가 탑픽으로 기아차를 한번 가져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저도 깜짝 놀랐다라는 얘기를 드렸던 것이 현대차의 영업이익률이 삼성전자를 넘어가고 있어요. 이 문제가 뭐 엄청난 실적을 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3주 지나고 나서 보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주가를 지금이라도 사도 되나라고 맞아요. 좀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긍정적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저는 지금이라도 현대차나 또 기아차를 좀 매수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무거운 종목인데도 더 갈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카카오가 제일 먼저 세게 올라갔어요. 네. 근데 카카오가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했던 투자자들이 저 주식은 많이 올랐어라고 했던 분들이 카카오가 그 당시에 7, 8만 원에서 결국은 15만 원, 2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뭐 저는 현대차, 기아차가 그런 확률이 좀 있지 않나 말씀드리면서요. 일단 현대차, 기아차 아시다시피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이죠. 현기차의 양 합사 매출이요. 네. 262조예요. 262조고 삼성전자 매출이 258조인데요. 영업이익은 현기차가 26조, 삼성전자는 6조예요. 돈을 많이 버는 회사가 배당도 많이 주고 네. 이거 좀 가치가 너무 싸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 현대차, 기아차가 삼성전자처럼 주가가 과거 삼성전자처럼 주가가 올라가는 기간이다. 올랐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강남의 부동산이 오르고 있을 때 투자하신 분들이 더 수익을 냈듯이요. 이거 올라가고 있는 기간이니까 그걸 믿고 지금 저는 지금이라도 더 사야 되지 않나. 이게 집값이 이렇게 오른다고 할 때 거기에서 또 더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지금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도 더 오를 거라고 보시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까요? 그렇죠. 또 특히 아까도 언급했듯이 테슬라를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샀다고 했는데요. 저는 반대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오히려 테슬라를 팔아서
한국에 있는 현기차를 사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좀 또 주장을. 우리 시장을 긍정적으로 봐주시는 게 예, 굉장히 예. 오랜만이에요. 예, 현대차 기아차는 좋게 봤어요. 오. 근데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 테슬라를 대중들이 너무 이제 좋은데요? 항상 늘 반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 왜 안 좋게 됐냐, 제가 노란톡방에서 장문의 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오셔서 같이 조언을 받으시고요. 저는 앞으로 이제 현대차, 기아차와 함께 또 이 시장을 주도할 못 간 주식들이 많잖아요. 자동차 부품주들이 또 반도체 장비주처럼 한번 큰 순환이 돌 것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시간 지금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 노란톡방에 오시면요, 그런 자료들과 함께 뭐 최근에 말씀드렸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뭐 급등해서 분위기 매우 좋습니다. 자, 그래서 같이 함께 참여하셔서 이번 장에 봄이 오는 이번 장 명승부사와 함께 제가 수익을 책임져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동차주 관련해서 또 이렇게 봄이 오는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현대차, 기아는 배당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전략 챙겨가 볼만 하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이 현대차, 기아는 미국 따라올 거 없다. 이것만큼은 우리 시장에서 꼭 챙겨갈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도 코멘트를 주셨거든요. 저 여기서 하나만 또 질문을 드려볼게요. 현대차와 기아의 실적을 견인했던 키워드가 하이브리드거든요. 네. 멘토님. 그러면 또 말씀 주셨듯이 자동차 부품주에서도 좀 주목해볼 만한 게 있을 거야 라고 또 말씀 주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중소형주에서 혹시 좀 오늘 왜 또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코리아 FT 네. 오늘 되게 시세 좋았거든요. 탄력 예. 만만치 않았는데 예. 또 하이브리드 관련주잖아요. 네. 여기에서도 좀 꼭 대형주 아니더라도 그렇죠. 중소형주 관련해서도 좀 투자 아이디어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미 또 우리 쌈장에서 저 말고도 다른 한 분이 그런 종목을 또 갖고 오신 걸 제가 봤어요. 자동차 부품 예, 그래서 좋아하시는 저는 분이 있어요. 되게 긍정적으로 봤어요. 저분 나랑 코드가 좀 맞지 않나. 그분을 되게 많이 칭찬하시는 것 같아요. 종목을 잘 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거고, 뭐 어제 나오신 기아차도 분이죠? 그걸 가져오신 것 같아서, 네. 우리 같은 이제 전문가들끼리도 잘하는 부분은 칭찬해 줘야겠죠. 그럼요. 뭐 맞는 길을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에 또 비해서 일본에서도 하이브리드 토요타가 시가총액이 거의 뭐 1위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테슬라 같은 경우 과거 현대차, 기아차가 시장 점유율을 5%에서 8% 정도 참여했을 때 테슬라가 한마디 했어요. 현대 is very pretty well, very 잘하고 있다. 현대차 잘하고 있다 하다가 네이티브인 줄 알았어요. 잘하고 있다라고 하다가 현대차, 기아차의 점유율이 좀 떨어졌던 시기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이제 하이브리드 시장이 좀 챙겨가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완전 전기차로 바로 가는 것은요. 그동안 그 보조금도 많이 줬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그런 정책으로 뭐 얼리어답터들이 많이 사긴 했지만 실제로 써보니 아직은 좀 시기상조가 아닐까라는 분들이 좀 많아지고 있고요. 또 계절 특성상 미국에 이번에 최대한 북극 빙하가 내려오면서 한파가 불었죠. 이 전기차들이 전기차의 무덤이 됐다라는 얘기가 맞아요. 있어요. 아주 못 움직였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도 영하 20도에 되면은요 40% 이상 이 전지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못하죠. 기름이 40%가 없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네, 앉아 있어도. 네. 그래서 주유소에서 충전하려는 차들이 충전하기 위해서 기다리다가 꺼지고 충전하고 가면은 또 바로 또 충전해야 되고 네.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현기차의 아주 긍정적인 호재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러면 하이브리드 키워드를 네. 갖고 전략적인 부분 챙겨갈 필요 있겠다. 그렇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 자동차 키워드를 안고 두 번째 강펀치 키워드 챙겨봤는데요. 계속해서 하이브리드 이슈가 또 부각되면서 이 실적적인 부분 현대차와 기아가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피크아웃 우려가 아닐까 이 부분도 질문을 드렸는데 아니다. 계속해서 좀 고점 부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전략 챙겨갈 필요 있겠다. 이렇게 코멘트 주셨으니까요. 노란톡방 안에서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지도 시장 흐름에 맞는 전략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가져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니까요. 영어로 된 링크 통해서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더 세세한 종목 전략 세워봐야 될 텐데요. 그 전에 상황실 연결해서 들렀다 오겠습니다. 장은혜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새롭게 시작하는 수익 배틀 쌈장, 새로워진 라인업도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정호 멘토님과 진짜 주식TV 새롭게 합류를 하게 되면서 이정호 멘토님,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 이동훈 멘토님, 진짜 주식팀 이주호 멘토님들이 이렇게 저희 수익 배틀 쌈장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새롭게 바뀐 운영 방법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정말 제일 많이 변한 게 원래 7일간의 수익률 대결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것이 대폭 늘어나서 2달간의 수익률 대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단기 수익뿐만이 아니라 중장기 수익까지 모두 다 누려가실 수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가능해 하실 텐데 바로 두 번째 때문입니다. 원래 멘토빌 포트폴리오가 최대 3가지 종목이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대폭 늘어나서 7가지나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멘토님들이 보다 더 자유롭게 실제 본인들의 계좌를 운용하듯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는 정말 저희만 믿고 따라와 주시면 단기 수익뿐만이 아니라 중장기 수익까지 다 챙겨 가실 수가 있고요. 시청자분들께서 나는 단기 수익, 나는 중장기 수익 이렇게 취사 선택을 하실 수도 있게끔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수익률을 기준으로 해서 목표가를 해서 합산해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목표가 제시가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저희 룰 소개까지 이렇게 이어서 봤고요. 포트폴리오 현황도 한번 살펴볼 차례가 됐죠. 어제 방송에 나오셔서 이동훈 멘토님이 이오테크닉스와 동양생명을 편입할 것이다 라고 해주셨는데 역시나 오늘 잘 편입을 해주셨더라고요.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반도체 부문에서 많은 종목들이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이 이오테크닉스 활짝 웃었더라고요. 하루 만에 3.5% 넘는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동양생명 같은 경우에는 타점을 너무 잘 잡아주셔서 하루 만에 0.38%의 수익률 가져갔어요. 자, 그리고 이정호 멘토님 포트폴리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월요일에 나오셔서 이정호 멘토님이 저희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줬어야 되는데 월요일이 휴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대신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LIG 넥스원을 내일 편입할 예정인데요. 제가 여쭤봤어요. 이거 왜 편입하세요? 라고 했더니 딱 한마디를 해주셨어요. 실적 걱정 없는 넉넉한 수두 잔고라고요. LIG 넥스원의 천궁2가 정말 판매가 잘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유도무기거든요. 그런데 유도무기 부문에서 이 천궁2가 증가율만 올해 52%가 넘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요즘 실적 시즌이잖아요. 이 실적 걱정은 정말 내려놓고요. 오히려 실적 기대가 되는 종목 LIG 넥스원 담아주셨고요. 내일 편입할 것이다 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트폴리오 현황까지 한번 만나봤어요.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가 조금 바뀌어서 이제는 종목 편입이라든지 전략 변경이 방송에서만 가능하게 됐습니다. 방송 시청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깜빡할 때 그리고 놓치실 때 있잖아요. 이를 위해서 저희가 유튜브 팍스탁이라고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언제든 다시 보기 하실 수 있도록 열어놨습니다. 다시 보기 하시고 혜택 받아가셨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더더욱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실이었습니다. 오직 한 명만이 왕좌에 오를 수 있는 수익 배틀 쌈장 팍스탁의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종목을 하나씩 심어드릴 순서입니다. 이번 주는 시즌2 첫 주간으로 멘토분들이 방송에 나와서 생방송 중에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상세하게 가격 전략 제시해 드릴 거니까 지금부터 더 집중해 주셔야 된다는 점 또 강조해 드립니다. 그럼 이제 또 멘토님께서 편입을 계획하고 계신 종목들 하나씩 풀어주셔야 해요. 네. 멘토님, 첫 번째 종목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요. 저희 지난주와 지지난주에도 편입을 했던 주식인데요. 어제 무려 8%가 올라갔어요. 어제요? 예, 어제 올라갔고 오늘은 이제 보합으로 마감했는데요. 저희 노란톡방에서도 제가
이 주식 저점이니까 관심 있게 보시라 해서 이것을 매수하신 분들이 오늘 8% 수익을 인증을 많이 하셨는데요. 자, 제가 월요일 날 이렇게 뜸을 들이시는 거 보니까 뭔가 아쉬우신가 봐요. 네, 월요일 날 시초가 했어야 되는데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저는 더 오른다라고 봐지고요. 최근에 이 주식이 네. 조정이 많이 왔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네. 건강한 조정이다. 오르기 위해서 개인들을 손절시킨 게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네. 종목명은 제가 좀 좋아하는 종목이죠. 한올 바이오팜. 또 저희 수익 배틀 쌈장 많이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네. 우리 멘토님이 얼마나 이 종목을 좋아하는지 네. 사랑하고 아껴주는지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한올 바이오팜아. 네. 좀 더 세세하게 풀어주실까요? 네, 뭐 제가 수익도 이 많이 주식에 내주셨잖아요. 대해서 그 전에 뭐 수익이 많이 났던 그럼요. 시기에서 이때 당시 수익이 많이 났는데요. 최근에 다시 재편입 이후에 그래도 이제 수익으로 다시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이 회사를 제가 좀 눈독을 들여보는 게요. 또 여러 가지 좀 저의 촉이라는 것도 있죠. 보면 주식에서도 뭔가 남다른 초능력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거에 제가 몇 종목을 뽑았었어요. 사마 콘덴서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이런 것들을 두 종목을 뽑아서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HMM을 뽑았는데 공교롭게도 그 당시에 사마 콘덴서나 코스모 신소재가 연간 상승률을 거의 1, 2위를 했었고요. HM의 경우는 이제 600% 이상 상승을 하면서 그 해에 가장 많이 올랐던 그 당시 9,000원에서 6만 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어떤 종목으로 뽑아졌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로 좀 요 종목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종목은 한올바이오팜이었고요. 뭐 이슈를 뭐 얘기하자면요. 뭐 긍정적이다. 이 자기 면역 질환 치료제 요 시장이 상당히 큽니다. 특히 자가면역 질환 자가면역 치료제가 치료제 시장. 네. 특히 이제 이 시장이 100조 원이 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쪽 신약, 전 세계에서 이쪽 신약을 약이 없어요. 자가면역 치료제. 특히 당뇨병도 이 자가면역의 일부고요. 보면은 이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세포를 공격하는 질환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막 고생받는 분들이 많잖아요. 되게 희귀병인데 거기에 대한 임상 일상이 되게 파란불하면 왜 주식에는 안 좋은 건데 저도 순간 이거 뭐지 파란불? 그린라이트. 좋은 불이 켜졌다라고 빨간불은 원래 주식시장에 좋은 불인데 실제로는 빨간불은 안 좋은 거죠. 맞아요. 원래 비상불 하면 빨간불이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미국 주식은요. 파란불이 반대죠. 좋은 초록불이 거예요. 좋은 파란불이 거잖아요. 좋은 거여서 파라면 이거 주식 내려가는 거 아닌가? 올랐구나. 이렇게 뭐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은 빨간불이 좋은 거죠. 네. 어쨌건 저는 이제 100조 원 넘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 시장이 열리는데요. 100조 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이제 종근당, SK 등도 눈독을 들이고 있고요.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중에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중에 하나가 한올바이오파마의 신약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제가 뭐 법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첨생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그래요. 첨생법. 예, 그래서 뭐 뭔지는 저도 잘 그렇게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건 국내 제약사 개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데요. 또 그거 외에도 실제적으로 우리 남자분들 지금 고생이 많잖아요. 세상에 뭐 20% 30%가 이 탈모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데요. 이 회사에서 탈모 치료제 헤어그로정입니다. 이 헤어그로정이 지난해 판매량이 100만 정 정도였어요. 근데 1월 한 달 만에 140만 정을 팔았습니다. 오. 1년에 100만 정 팔았는데 한 달 만에 140만 정을 팔았기 때문에 났나 봐요. 그렇죠. 이게 뭐 잘 됐나 봐요. 네. 머리가 나나 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러면 올해 이거 1,400만 정을 뭐 2천만 정을 팔아야 되거든요. 네. 그럼 이 실적을 다음 실적 발표하면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주식은 이제 올라갈 것이라 봐지고요. 차트를 보면은 네. 뭐 일부 저는 최근 자리에서 이제 오늘 저점 자리와 오늘의 고점 자리에서 내일도 움직이고
저는 모레쯤 상승을 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조금 싸게 산다면 깔아놓고 싶겠지만 뭐 1, 2% 손해 본다 생각하고요. 그냥 시장가로 시초가로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와 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요거 방송에서 공개를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 좀 수정된 거 써주시고요. 그거보다 더 자세한 거는 제 노란톡방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목표가 39,000원, 손절가 3만 원에 주신 거 맞으시죠? 네, 단기 이렇게. 목표와 좀 장기 목표는 또 따로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추후에 이 목표가를 넘어갈 경우에 한해서 목표가를 나중에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한올바이오파마는 계속해서 주목을 해주셨던 종목이기 때문에 노란톡방 안에서는 또 시장 흐름에 맞게 어떤 투자 판단이 좋을까 또 흐름에 맞는 판단을 받아가실 수가 있고요. 가격 전략 관련해서는 생방송 중에 또 목표가 수정이 필요하다면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저희 방송도 계속해서 시청해 주셔야 된다는 점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립니다. 매수가는 시초가로 주셨고 목표가 39,000원 또 손절가 3만 원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도 한번 들여다볼까요, 멘토님? 네. 두 번째 종목 뭘까요? 자, 두 번째 종목은요.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로 바로 확인해 볼게요. 아니 이렇게 많이 최근에 오른 주식이 그러게요. 장이 안 좋은데 근데 이걸 이제 사라고 빨리 얘기해 주지. 그러게 이렇게 올랐는데 아니 지금 오르기 들어가도 전에 되나요? 얘기해 주지. 그런 분들이 있으실 텐데. 지금도 오르기 전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아직도 저점이다? 예, 아직도 저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오르기 전에 제가 한 2주 전, 3주 전에 한번 이 프로그램에서 이 종목을 탑픽으로 좀 뽑았던 그 방송이 있었습니다. 종목명은 기아고요, 기아. 기아. 아까 또 저희 강펀치 키워드로 잡아주셨잖아요. 그렇죠. 역시 연동해서 또 기아 잡아야 된다 말씀해주고 계시네요. 네. 제가 내뱉은 말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 수익 나는지 한번 두고 보자. 저 사람 수익 나는지 기아를 지금 사서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사라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격 전략 어떻게 제시해 주실까요? 네, 역시 기아도 시초가 편입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뭐 1차 목표가는 한 14만 원 정도로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에 대해서는 또 얘기를 드렸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가 주주 환원 정책,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일본의 경우 도요다가 상당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네. 도요다. 시가총액이 뭐 어마어마한데요. 거기에 비해서 현대차, 기아차의 시가총액은 너무나 저평가다. 너무나 쌉니다. 아직도. 자, 3년간 그리고 앞으로 전체 발행 주식의 1%를 이제 소각 결정을 했고요. 자, 일본의 경우 이 기업 밸류업 정책을 펼친 이후에 일본 증시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런 정책을 이제 펼치고 있어서 저는 이거 정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제대로 보고 계시구나,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 밸류업 정책의 핵심 중에 저평가 기업으로서 저는 현대차와 기아차가 이 영업이익과 실적 대비 가장 저평가인 주식 중에 하나고요. 최근 이제 많이 좀 올라갔지만 외국인 기관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고, 또한 하이브리드 판매 확대가 좀 더 인도 시장이라든지 이런 시장에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저평가 영역이다, 이렇게 기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기아까지 또 하이브리드 키워드를 안고 계속해서 갈 수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강펀치 키워드에서 다뤘던 키워드입니다. 이 또 실적 관련해서 충분히 갈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한 번 더 해드리고요. 지금 자리가 저점이다, 더 갈 수 있다 계속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과연 갈 수 있나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신다면 어떻게 갈 수 있는지 가격적인 부분 매수가 시초가로 주셨고요. 목표가는 14만 원, 손절가 10만 원 주셨으니까 이 가격적인 전략 기억해 주시고 노란톡방 안에서 시장 흐름도 꼭 함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종목 챙겨보죠. 오늘 종목을 3개나 챙겨주셨어요. 네. 교수님. 이렇게 또 편입을 아주 또 거세게 해주시네요. 네. 열심히 해주시는데요.
보면 이제 성질이 급해서 빨리빨리 해야죠. 세 번째 종목도 7개 바로 종목이 볼까요? 나올 수 있으니까 3개를 일단 편입하고요. 네. 신규 편입 종목은 또 마지막 3번째입니다. 이 2번째 종목과 비슷한데요. 이 뉴스를 한번 보시면은 현대기아차 인도 시장 지난해 이어 성장 가속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인도에서 현대차 기아차가 어마어마한 인기입니다. 비슷하고 인도. 이 예. 기사를 주셨다면 예, 그래서 남은 저는 건? 이제 현대차 완성차 종목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현대차의 우선주인 우선주. 현대차 EUB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자, 최근에 주가 흐름입니다. 날아가고 있는데요. 너무 올라가고 있어서 저는 부담스럽지만 완전 거의 수직 상승인데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요 빨간 선이 이제 우주 돌파 차트의 초입이고요. 보통 이제 제가 차트에서 이 우주 돌파가 되면은 상단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차트적인 설명은 여기까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좀 부담스러운 자리여서 내일은 마이너스 한 2% 정도 되면 좋겠지만 시초가가 어쨌건 시초가에 그냥 편입을 하겠다 말씀 드려보도록 하고요. 1차 목표가는 제가 17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 사이를 잡아놨는데 일단 보수적으로 17만 원까지만 잡아놓고요. 손절은 13만 원, 손절 안 당하게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주를 또 픽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 밸류어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요. 네. 본주와 우선주의 괴리율이 너무 높아요. 무슨 말이냐? 본주에 대한 배당, 이제 우선주는 배당을 많이 주는 대신 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없죠. 하지만 주가가 배당을 많이 주는데요. 이 지금사도 배당을 12.5%를 줘요. 이 주식을 사면은 가져갈 수 있다. 이 주식을 사면은 1년 배당을 12%를 줘요. 12%. 이렇게 많이 배당을 주는 기업이 있나? 주식이 있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1년 이자를 지금 사면 12.5%를 준다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하고 수급이 좀 포착이 됐어요. 우선주가 이제 본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이것을 사들이고 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목표가를 그렇게 크게 잡지 않고 한 7, 8%를 잡은 이유가요. 12.5%를 주는데 지금 사면은 앞으로 10%를 더 오를 주식이 올라간다고 쳐봐요. 네. 그러면 이제 배당 수익률이 좀 적어지겠죠. 아마도 주가가 올랐으니까. 네. 그럼 이제 외국인들이 더 안 살 확률이 있으니까 저는 한 10% 정도의 앞으로 시세가 더 올라야 된다라고 좀 미래를 봐주시는 거네요. 예,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배당의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주가가 높아지면은 배당 여력이 좀 적어지잖아요. 주당 배당률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이제 배당 수익률 한 4% 5%에 맞춰질 때까지는 요 회사 이 현대차 EUB의 주식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요 주식 좀 편입해 본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좋습니다. 또 이렇게 시즌2에 나와주셔서 오늘 3가지 종목을 편입하겠다고 신규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한올바이오파마 말씀해 주셨어요. 이 종목은 계속 저희 수익배틀 쌈장 시청해주신 분들은 워낙 또 저희 멘토님의 애착 종목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100조 원 넘는 신약시장을 또 재료로 갖고 있는 종목이고요. 시초가로 역시나 편입을 할 거고 목표가 39,000원, 손절가 3만 원으로 가격 전략 주셨습니다. 두 번째 기아 입니다. 또 역시나 또 매수가는 시초가고요. 목표 14만 원, 손절가는 10만 원입니다. 그리고 같이 자동차주죠. 근데 우선주입니다. 현대차 EUB이고요. 시초가 그리고 목표가는 17만 원, 손절가 13만 원 주셨는데요. 이렇게 또 실적 관련해서 또 이 실적만한 모멘텀은 없다고 시장에서 이야기를 하죠. 주도주가 뭔지 제대로 보여주실 분이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어떤 게 주도주인지 주도주 감별사인 우리 양진혁 멘토님과 함께 시장 전략적인 부분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장 안에서 챙겨갈 수 있는 가격 전략은 저희 생방송 중에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저희 방송도 계속해서 시청해 주셔야 된다는 점도 한 번 더 체크를 해드립니다. 자, 그럼 저희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내용은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